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형통할 멤버스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무료 오픈 영상으로 심층 면접에 있어서 토론이나 발표 면접 주제로 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탈원전이에요. 근데 제가 탈원전 관련된 영상은 사실은 이미 올려드렸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각 분야별 심층 면접 준비생분들은 제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있는 영상들 다 모두 꼼꼼히 보시고, 가장 최근에 이슈 중에, 중요 이슈 중에 좀 퀄리티 있게 이제 영상 분석된 것 또는 기출 풀이를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형통할 멤버스 유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무료로 완전히 다 오픈하기에는 힘든 것들은 이제 유료 회원분들은 볼 수 있게 유료 회원 전용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심층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필수로 매월 3만원이니까 금액 부담은 전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길어봐야 한 달이나 한 달 반이니까, 이제 한 달 3만원이면 한 달 이제 제 채널 그 유료 회원 전용 영상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시사 이슈 분석, 그 다음에 퀄리티 있는 기출 가이딩 영상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필기 과목 준비생분들은 매월 3만원이면 부담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윌땡에서 경찰하고 공무원 필기시험 준비생분들 그 코칭 케어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보니까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써요. 막 친구들하고 술 먹는데 3, 4만원씩 쓰고, 뭐 영화관 데이트 한다고 뭐 또 한 3, 4만, 영화관도 12,000원 이러잖아요, 영화 한 편에. 그다음 뭐 팝콘 사 먹고 뭐 먹고, 그 다음에 또 커피를 막 하루에 4-5잔씩 먹고, 그것만 해도 한 5,000원이 넘어가죠. 그런데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돈 낭비하는 거예요, 수험생들. 그냥 수험생들은 딱 공부에 필요한 데만 돈을 쓰고, 머리를 식힐 때는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필기 준비하면서 미리 면접 준비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매월 3만원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끼시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 범위니까, 필기 준비생분들이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나중에 면접 준비 기간에 이거를 막 6개월치 중요 시사 이슈들 막 양치게 하려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필기 준비할 때 미리 매주 2-3개씩 조금씩 봐놓으면 그게 내공이 돼요. 면접 준비할 때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 공무원이나 경찰 필기 준비생분들은 유료 회원 멤버십을 통해서 매월 매주 이렇게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십시오.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이게 자꾸 정치권에서 보수하고 진보 정치 진영에서 이걸 악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선입견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선입견 사례예요. 탈원전 개념 정의가 안 돼 있어요. 탈원전을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탈원전을 원전 반대로 인식을 해요. 탈원전하고 원전 반대는 다른 개념이에요. 탈이잖아요, 탈. 반원전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탈이라고 하잖아요. 탈이란 건 뭐냐면, 이제 전기를 만들 때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여 나가자 이거예요. 무슨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에 대한 의존 비율을 장기적 관점에서 줄이자는 게 탈원전 개념이지,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치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단순화시켜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원전 마피아 개념이에요. SOC 마피아.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행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철회삼각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철회삼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업가, 그죠? 정치인, 그 다음에 관료, 해당 공무원, 부서가 관료,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인허가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제 국가 공공사업을 할 때 막대한 돈이 굴러 나오잖아요. 뭐 철도를 하나 놓는다, 국가에서. 그러면 거기 공공사업의 규모가 크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죠.
이 예산을 철의 삼각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뭐 우리 지역에 이 철로 좀 낳게 해줘 이러고 철로를 실제 사업 선정된 기업들, 그 다음에 그걸 인허가해주는 공무원들이 서로가 철의 삼각을 형성해서 부패 행위를 하는 거를 이제 철의 삼각이라고 부르죠. 이 철의 삼각이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SOC 마피아,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SOC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단위의 거대한 토목 사업을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냥 여러분들 집 근처에 뭐 도로 정비한다고 막 다 파헤쳤다고 칩시다. 예전에 4대강 사업 한다고 뭐 강 정비한다고 해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국가 예산이 배정되겠죠. 그러면 이 철의 삼각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A 사업자, B 사업자 있는데 A 우리가 이쪽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쪽에 줄 테니까 거기 돈 예산 받은 거에서 리베이트 얼마 줘, 그 관료자한테도 줘, 이런 식으로 해서 부패가 일어난다고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철의 삼각 형태로. 그 SOC 마피아는 지금 예를 들어드린 공공개발 토목 사업 있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고, 원전 마피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예산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 수리 부품이 엄청난 고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최첨단 수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업체 숫자도 많이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는 전문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웬간한 일반인들은 원자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고 어떤 식으로 사업주가 선정되는지도 몰라요. 깜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철의 삼각 현상이 일어나요.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사업에서는 막대한 국민 예산이 소요되지만 사실은 거기서 이런 철의 삼각이 일어나서 부패가 일어날 경우에는 아무런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원전에서 원전 의존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원전 의존 비율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누가 반대를 해요? 원전 마피아 세력은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 밥그릇이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탈원전의 개념을 마치 원전을 반대하는 것처럼 개념을 단순화시켜버리고는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탈원전 개념은 원전을 반대한다는 개념 아니에요. 원전에 대한 의존 비율을 점차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자 이거예요. 왜요? 이 원자력 에너지가 일단은 무슨 비용이 산정이 안 돼 있냐면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수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좋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부분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고 나서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친환경 부분은 뭐가 빠지고 개선이 된 거냐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하고 나면 그 폐기물이 있잖아요.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무데나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원자력으로 된 거니까 방사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폐기물을 이제 어떻게든지 안전한 곳에 넣어가지고 보관해서 그 이제 방사능 수치가 떨어뜨릴 때까지 아주 장기간 보관해야 되는데 그 비용, 그 위험성 리스크가 산정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이 환경 파괴 부분이 완전히 제한급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보세요. 길달에서 그나마 나아요. 후쿠시마에 터져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네모 형태로 좁은 장소에 다 밀집되어 있는데 동해안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출되거나 터져버리면 이 한반도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부산만 봅시다. 기장 저쪽 넘어가면 뭐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죠? 고리 원자력 발전소 맞나? 저거 너무 오래됐어요. 저거 지금 없애야 되는데 저걸 없애고 이제 그만큼의 전기를 충당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에너지 수급 문제가 되니까 계속 고쳐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 지금 벌써 멈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반도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리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진 강도가 7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8, 9 이렇게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아주 지진 심하게 났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진 심하게 났잖아요. 막 땅 갈라지고 부산하고. 그럼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후쿠시마처럼 유출돼가지고 또는 사고가 나서 뭐 폭발, 체르노빌인가? 거기처럼 폭발한다 칩시다. 그러면 부산이 촌동네가 아니에요, 그죠? 부산이 해양 수도 도시예요. 울산도 광역도시고. 그러면 울산,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창원은 광역도시 승급을 앞두고 있는 도시죠. 대도시예요. 그쪽 일대가 다 죽음의 땅으로 변해요, 이게. 부산까지 해가지고. 그냥 나라 경제가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원전 마피아 세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탈원전을 마치 원전 반대론자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막 그 사고가 부풀려졌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 내 여기 살아보라고 그래. 제가. 얼마나 불안한데요, 고리원자력 발전소. 서울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서울도요, 지금 중국의 서해안 쪽으로 쫙 원자력 발전소 다 만들어져 있죠. 서울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제가 일부 정치인들이 또는 원전 마피아 세력에 포함된 사람들이 이 원전 반대론자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원전이 너무나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거 보면 진짜 화가 나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저게 경미하게라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친환경이냐, 이거 안 돼. 이 폐기물 처리 비용하고 처리하는 거랑 그 리스크,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리스크 비용이 산정이 안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성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때 처음에 건립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넣어서 원자력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까지만 계산해 보니까 수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보다 낫다는 거지. 나온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걸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건가에 대한 비용이 전혀 계산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성비가 맞자, 이런 의문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친환경 에너지가 당장에 뭔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원전은 계속 유지는 돼야 되죠. 원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면서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 비율을 줄이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원전 사고 터지면 그냥 끝장이에요, 나라 전체가. 땅 모양이 그래요, 땅 모양이. 러시아는 뭐 크기나 크지, 일본은 길다랗게나 길다랗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원전에만 의존하는 비율을 조금씩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예산을 소요하자는 게 뭐가 문제래요? 탈원전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요. 아, 저는 요번에 유력 대권 주자마저도 이게 이제 반대쪽, 자기와 반대쪽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원전 반대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전 그분이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권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고리원자력 발전소 계속 뭐가 문제가 나와가지고 뭐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문제돼서 잠깐 정전으로 멈추고 또 가동한다 이러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저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에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의존 비율을 낮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예를 많이 드는데 원전에 대한 의존 비율을 낮추면 전기료는 인상되겠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전기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으니까 독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탈원전으로 가면서 전기료가 인상되는 거 우리가 스스로 감내하자 하면서 뭐가 발전했냐면 에너지를
에너지 효율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적은 전기로 오래가는 전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집을 짓더라도 전기를 조금 쓰고 냉난방을 위한 전기를 조금 쓰고 쓸데없이 안에 냉기나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건축 기법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본인들이 전기를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탈원전 되면은 전기료 인상되고 서민들만 고통받을 것이다. 이거는 다 헛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이 올라가서 오히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맞죠? 정리합시다. 탈원전은 원전 반대가 아니에요. 당연히 원전도 좋은 거예요. 전기 생산에 있어서는.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고가 터졌을 때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의존 비율을 점차 줄이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기술적인 투자를 하자 이 말이에요. 원전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이걸 악용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서 후쿠시마에 뭐 방류된 오염수가 괜찮다고요? 그건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나 주장하는 말들이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안 믿어요, 그 말. 일본 사람들도 후쿠시마 원자력 저거 정부에서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그 농산물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마저도 믿질 않는데 아니 우리나라 유력 대권 주자인 분이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그 얘기 보면서. 왜냐하면 이 개념을 너무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서 답변할 때는 탈원전의 개념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지 간에 국민들은, 주권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다 동등하고 자신의 생각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전에 대한 장기적 의존 비율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라리 원전을 좀 더 안전하게 짓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해도 돼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요. 근데 어쨌든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원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심층 면접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답변에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거나 중복적으로 해석 가능한 것들은 개념 정의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본인의 주장을 펼쳐나가야 돼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원래는 시사 이슈 분석할 때 제 개인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것만은 제가 해야 되겠어요. 왜? 무서워요, 솔직히. 저 부산에 사는데 고려원자력 발전소 무서워요. 저 너무 오래됐거든요. 아니, 고려원자력 발전소가 그냥 원자력 발전소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낙후되고 오래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걸 멈추고 또 다른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독일처럼 각 가정마다 또는 사업체마다 쓸데없이 낭비되는 전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자꾸 대안점을 만들려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안전합니다. 국민들 보고 안전합니다. 하고 자꾸 사고가 자잘하게 터져나가는데 그냥 안전합니다 얘기하고는 저 오래된 낙후된 걸 계속 재가동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이후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기업체에 너무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누진세가 산업용 전기는 역누진세를 적용해줘요. 그러니까 가정주택에서는 누진세를 해서 서민들한테 전기세를 많이 받았는데 산업용 전기는 역누진세를 적용하니까 공장이며 공공기관이며 학교며 불을 무진장 다 켜놔요. 왜? 어차피 역누진세니까. 누진세 적용이 안 되니까 전기 그냥 펑펑 쓰는 거예요. 과연 거기에서 전기를 쓸데없이 펑펑 쓰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거를 줄였을 때 원전 위험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낙후된 원전이나 이제 원전 재가동을 해서는 안 되는 원전을 하나 이제 없애고 이제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체에 쓸데없이 낭비되는 전기를 모았을 때 과연 전기 부족이 일어날까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기 누진세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에, 공기업 중에 유일하게 적자가 많이 안 나는 곳이 한전이에요. 왜? 서민들한테 누진세 적용해서 돈을 다 받아내거든요. 국민들한테. 원래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하는 재화는 공공성이 워낙 강한 재화들이라서 의식주와 관련된 재화들은 특히나 그런 식으로 요금 인상을 하면 안 되는데 전기세만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산업용 전기에 대한 혜택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 개개인한테 누진세 적용도 다시 바꿔놔야 돼요. 전기는 일반 가정에서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같은 요금 체계에서는 기존의 산업 현장에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전기가 너무 많아요. 밤에 보세요. 그냥 쓸데없이 다 켜놔요. 왜? 싸거든. 이제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가 끝났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외국의 선진국들이 인정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체에 주는 혜택도 어느 정도는 좀 바꾸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기를 아껴 쓴다고요. 그것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예요. 탈원전과 관련된. 제가 이제 원래는 시사 이슈 분석할 때 제 개인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너무 안전에 직결된 거라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고려원자력 근처에 사는 부산 시민으로서 주변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나 경남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댓글 달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면접 준비생들이 아니라 무슨 또 정치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무슨 논리성도 없이 그냥 막 무작위로 글 달면 다 신고하고 삭제할 겁니다. 아시겠죠? 쓸데없이 달지 마세요. 오지도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조회수 안 나와도 돼요. 저는 면접 준비생들이라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서 제가 원래는 멤버십 영상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오픈해서 올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제는 원전에 의존하는 비율을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수출하면 되잖아요. 원전 관련된 대학 교수님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월등하니까 수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국방 무기 개발에도 자원이 이제 이렇게 인력이 쓸 수도 있는 거고 괜찮아요. 예. 정말 이거는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속상해요. 되게 불안하거든요. 진짜 고려원자력 발전소 진짜 불안해요. 좀 뭔가 좀 빨리 저기 해결이 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상입니다.